자기의식이 돌아오려고 할 때 그걸 우리가 비몽사몽간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 하는데 사진 한 장이 딱 보이는 거예요. 누구 사진이냐면 박근혜의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박근혜 큰 사진이에요. 큰 사진으로 한 장이 딱 보이는데 그게 박근혜 사진이 이렇게 영정사진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이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뭐 단점이라 할까요? 조금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1000명하고 4000시간을 넘어가지고 이번 달에 그 광고도 붙이고 이렇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건데 참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주변의 목회자들이라든지 또 아는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정말 가까운 정말 손에 꼽히는 사람들과도 거의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요. 어차피 제 과거라든지 이전 삶에 대해서 그 같은 그 궤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감출 것도 없고 말 안 할 이야기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니까 서로 같은 그 시간대를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외에는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유튜브라는 것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더라도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상대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무슨 학위를 보여드리기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밝히기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이런저런 이야기라도 가끔 제 아시는 분들도 듣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제가 이렇게 들으라고 말씀드린 분도 몇 분 있고 그 외에는 제가 아시는 분들에게는 이야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지금도 제 가까이에 친한 사역자분들 중에서도 제가 이런 유튜브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제가 이거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보고 유튜브를 꼭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 제가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래도 안 하고 그럼 자꾸 또 어디냐고 물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어볼 수가 있고 그 사람 알면 또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이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냥 몰래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굳이 말릴 필요가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이분은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정말 몇 분 정말 또 제가 좀 아끼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제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로 이제 정치 이야기도 하지만은 은사중지론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반박하는 이야기들이죠. 은사중지론을 중지시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종말론에 관해서 또 제가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또 기도하다가 혹은 제가 이것저것 보다가 또 깨달은 것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 건지 이게 기도해서 내가 성령께 깨달음을 받은 것인지 헷갈려요. 시간이 지나면. 그 중에서는 제가 착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건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내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내가 깨달았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교만하니까 남의 것을 제 것으로 착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스스로 이렇게 성경 보면서 깨달은 부분이 제 나름대로는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제가 뭐 다른 사람이나 다른 분들의 설교나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긴 하지만은 저도 뭐 신학 서적을 보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고 제 주변에도 원어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독어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라틴어까지도 뭐 한 사람이 몇 개국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언어에 대해서 숙련되어 있다든지 혹은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꼭 그 원어를 살펴봐야 될 때는 요즘에는 여러 가지 또 도구들이 좋으니까 주석들이 너무 좋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참조를 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여러분 다 꿈을 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을 꾸지 않습니까? 저도 꿈을 참 많이 꿀 때는 많이 꿔요. 게을러서 잠이 많아서 그런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꿈에 무엇인가를 만약에 어떤 경우에 뭐 개꿈도 있고 내가 잠재의식 속에서 나오는 꿈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꿈이라는 것도. 그런데 가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를 때도 많고 잘못 해석해 가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고 과신을 해가지고 정말 그런 뜻이 아닌데 잘못 해석했을 때는 또 우리가 어렵고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막 꿈을 가지고 자기가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된 것처럼 자신의 영적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꿈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런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은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임에는 분명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 같은 경우에도 꿈에 뭐 현몽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누구나 아마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삶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그럴 때 꿈에 그 의미를 해석을 하면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의미를 해석을 할 경우에 그것이 내 삶을 인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개인의 믿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맞고 틀리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무시할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다 우리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다든지 혹은 모든 꿈들이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은 무슨 이렇게 서론이 기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꿈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조심스러워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제가 유튜브에 올릴 그 소재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뭐 안 올리면 안 올려도 되잖아요. 일주일에 안 올려도 되고 제가 뭐 한 달 안 올려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뭐 선거철처럼 제가 3개씩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올리고 싶으면 제 마음이니까 제가 뭐 자유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매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단지 혹시 유익할까 해서 말씀도 나누고 유익할까 해서 또 정치적인 이야기들도 하고 유익할까 해서 또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제가 꿈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진지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해도 상관이 없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를 해도 되니까. 꿈은 뭐 누구나 꾸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꿈을 꾸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의 꿈은 또 하나님께서 의미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뜻을 전달하시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꿈이 아닌데도 내가 너무 신령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 의미가 없는 것도 내가 의미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오판하든지 혹은 너무 신령하게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꿈에 관한 이야기들도 한 번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5월 7일 날인데요. 5월 7일 날 저녁을 먹고 잠을 좀 잤어요. 밤에 5월 7일 날 저녁이죠. 저녁에 8시 정도 되었을까요? 그리고 좀 잤어요. 잠을 잤는데 2시간 잤을까요? 3시간 잤을까요? 그러니까 꿈이 꾸어지는데 여러 가지 꿈을 꿨는데 다 기억은 나지 않아요. 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 꿈이 막 군대 모습들이 보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름인가 비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내 군장들도 적고 해서 이제 이 소재도 하고 말리고 군대 가면 그런 일들이 있거든. 그 비슷한 일들을 그 여러 사람들하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군인들이 막 그렇게 있어요. 나도 군인이고 영적인 의미인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이제 꿈이 끝이 났어요. 그 꿈은 끝이 났는데 이제 깨려고 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사진 한 장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잠을 자려고 할 때에 뭔가 보일 때도 있고 들릴 때도 있고, 잠에서 깨려고 할 때에 뭔가 보인다든지 들릴 때도 있어요. 항상 그렇다면 저희가 사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피곤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의식이 돌아오려고 할 때 그걸 우리가 비몽사몽간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뭐 영적으로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대부분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이 유사한 측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하는데 사진 한 장이 딱 보이는 거예요. 누구 사진이냐면 박근혜의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박근혜 큰 사진이에요. 큰 사진으로 한 장이 딱 보이는데, 그게 박근혜 사진이 이렇게 영정 사진으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사진인데 우리가 영정이라고 하면은 위에다가 까만 거를 이렇게 사선으로 하지 않습니까? 장례식에 있는 사진을 우리가 영정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제사 때나 장례식 때 쓰는 그 사진을 영정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정 사진이 아닌데 이게 딱 영정 사진이 되는 거예요. 그 사진 그대로. 그렇게 하고 그거가 하나예요. 바뀌면서 무궁화 있잖아요. 무궁화 이파리가 5개입니까? 무궁화 잎이 이렇게 그 분홍색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딱 무궁화 꽃 그 하나만 딱 보이는 거예요. 꽃 색깔대로. 그러니까 금색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무궁화 꽃 색깔 그대로 이렇게 고개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깨고 나서 제가 마음이 좀 뒤숭숭하면서 이게 무슨 꿈인가, 이게 뭔가 하고 혼자 좀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이 좀 답답하니 그런 거예요.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음이 차라리 그냥 뭐 다른 누군가 그거라면 더 좋을 수도, 좋다고 표현하긴 그런데 국가를 볼 때는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왜 하필은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출소해서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 박근혜의 이런 좀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나 하고, 물론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박근혜가 정말 좀 안 좋은 일을 겪으려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게 그 무궁화라는 거는 혹시 만약에 이것이 액면 그대로 뭐 장례식이라든지 박근혜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돼서 혹시 국가에서 혹시 이 정부에서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하기 위해서 노회찬이 죽었을 때 하고 김종필이 죽었을 때 그럴 때 그 훈장을 주잖아요. 무궁화 훈장, 무궁화장이죠. 국민훈장이 그 정치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에서 공을 세워가지고 국민의 복지 향상과 나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훈장이 있잖아요. 5가지 등급이 있는데 무궁화장이 제일 높은 거고 다음에 모란장, 다음에 동백장, 옥련장, 석류장 이렇게 있네요. 저도 보고 읽는 겁니다만은 제일 높은 게 무궁화장이잖아요. 국민훈장. 그거를 노회찬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할 때 그거를 수여를 했거든요. 무궁화장. 무궁화장 이렇게 하니까 꼭 무슨 장례식 국가장처럼 옛날에 국가장하고 국민장이 있었는데 이걸 국가장으로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통합을 했는데 옛날에 그때는 아마 국가장이 더 높은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국가장이라는 것으로 하나를 통합을 했죠. 그래서 대통령이 죽으면은 예전에 YS 때도 그랬고 국가장으로 하잖아요. 국가장으로 하니까 이게 박근혜를 만약에 언제 죽어도 사람은 한번 죽으니까 죽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기는 가까운 시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그때 장례식을 치르면서 무궁화 훈장을 이렇게 수여를 하나 옛날에 김종필이나 노회찬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혹시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혹시 안 좋은 변이 있어가지고 병고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무마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무궁화장을 이렇게 노회찬이에게 수여하듯이 그렇게 수여를 하고 우리 생각할 때는 그거는 병주고 약주고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국민의 복지 향상과 나라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무궁화 훈장인데 그 무궁화 훈장을 주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지금까지 가뒀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말은 국민의 복지 향상과 나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고 거기서 가장 공적이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감옥에 가뒀다는 거 되잖아요. 그게 만약에 박근혜 죽음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할 때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할 때 그것을 이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겼다.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래서 거기다가 무궁화 훈장을 준다 박근혜에게. 그러면 스스로 자기의 행위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정부 자체가.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무궁화 훈장인데 그것을 수여하면서 계속 감옥에 뒀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거죠.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혹시 그 액면 그대로라면 좋지 않은 일인데 혹시 그럴 때에 정부가 말이지 이것을 자기네들이 무마시키기 위한 국민의 그 우파의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들끓는 감정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속으로는 그럴지도 모르죠. 어떤 사람이 자살에 죽은 것처럼 우리 그 대장은 자살해서도 죽었는데 말이지. 저 죽은 거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고 꽃이다 생각하는 그 좌파들도 있을지도 모르지.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서 무궁화 훈장, 그 무궁화가 무궁화 훈장이라는 그런 뜻인가. 그런 생각도 제가 노회찬이 그게 있으니까 노회찬이 때 무궁화장을 수여를 했거든요. 그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순교자적인 박근혜가 삶을 사는 거 그리고 무궁화니까 정말 국가를 위해서 박근혜가 지금 자신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죽음이 아닌데 진짜 장례식장이 아닌데
우리가 뭐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할 때 자신의 죽음 그런 것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 박근혜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무궁화라는 것은 국가의 꽃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는 뭐 내 마음에 또 박근혜가 이제 죽어 있어서 그런가 박근혜가 눈에서 멀면 또 마음에서 멀다고 저희가 박근혜를 잘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보기가 어렵고 정부가 두려워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이번에도 만약에 출소가 된다 이렇게 하면 박근혜가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또 선거에 또 여왕이 돼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다음에 영향을 줄까 봐서 유세를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또 눈에서 가까우면 또 마음에도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정부가 두려워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보내지 않고 있는데 그런 어떤 뜻인가 내 마음에서 혹은 국민들의 마음에서 죽었다는 그런 뜻인가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머니까 그래서 박근혜는 무궁화 같은 사람인데 무슨 말이냐면 국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정말 저런 사람을 기억해야 된다는 뜻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냥 그런 꿈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그냥 꿈을 꾼 날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5월 7일이었거든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그 전날이니까 5월 8일하고 가깝잖아요. 다음날. 그래서 박근혜가 국모 같은 역할도 하고 이 나라의 어떤 그 어머니 같은 국가를 볼 때에 국가를 정말 사랑한다는 뜻에서 박근혜 같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나라하고 결혼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독신으로서 그렇게 산 그런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아마 나라를 그렇게 사랑한 대통령도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어버이날의 그 정신이고 그래서 박근혜가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죽이고 어머니처럼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것을 이렇게 그냥 빗대서 보여주는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는 제가 분명히 박근혜 사진을 이렇게 본 것은 맞고 사진에 딱 이렇게 사진이 그냥 사진인데 딱 거기다가 영정사진으로 그 까만 사선이 2개가 딱 꺼지더라고요. 꺼지고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게 무궁화 색깔 그대로 그 분홍색입니까? 딱 그대로 5잎입니까? 꽃잎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그거 꽃인데 꽃잎인데 꽃잎만 보여요. 꽃잎만 딱 꽃만 보이는 거죠. 꽃잎 있잖아요. 그죠? 이파리 말고 그냥 꽃잎 그 분홍색 딱 그거 딱 5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정도만 딱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되고 혹시 오해의 소지도 있고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또 좋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내가 뭐 잘못 상태가 안 좋아서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 자꾸 멀어지잖아요. 박근혜 역시 마찬가지고 다른 이슈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박근혜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제가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또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어그로 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오해 없이 여러분 그냥 그런 꿈을 꿨다. 해석의 여지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떤가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조심스럽지만 여기까지 할까요?